김은둔갑 두 번째 시간으로 팔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둔갑은 팔괘로 계절을 주관하고 천지인 3원으로서 1년을 189로 나누어 관장해서 천인지 3원과 팔괘로 김은둔갑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팔괘의 포국은 중궁 집안수가 변화의 기초인데 그것은 중궁이 구궁의 중심이 되어 중궁의 변방인 팔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팔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팔괘의 배치는 중궁이 살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괘를 해석할 때는 어느 궁에 해당하고 기본 지지는 무엇인지 참고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기는 변화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므로 구궁에서 간궁에 해당하고 기본 지지는 축토와 인목에 해당하므로 기본 지지가 속하는 계절과 간궁의 속성이 팔괘의 해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팔괘는 꾀가 해당하는 시기가 중요시하는 반면 구궁의 인사적인 면을 주관하여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생기는 정위궁인데 간궁이므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계절의 변화를 기문 해석해서 이용하는데 이를 팔문인 생문의 정위궁도 간궁이지만 특성과 기질이 강조되어 해석해야 됩니다. 팔괘의 정위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래 자신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팔괘가 구궁에 배치되는 구도를 모르면 해석이 어려우므로 필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위도를 볼 것 같으면 천의의 정위궁이 진궁인데 반해 만약 천의가 태궁에 입주한다면 금금목의 상태가 되므로 천의가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나 천의가 입주한 태궁에 팔문 가운데 경문이 동하거나 태을 구성 가운데 태을 귀인이 놓이면 그 약화된 길상이 회복된다고 해석합니다. 팔괘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기는 정위궁으로 간궁에 속합니다. 일명 생문이라고 하고 탐낭이라고 합니다. 탐낭은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구궁 중 생기의 궁은 간궁입니다. 그래서 간궁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생기를 해석해야 합니다. 궁이 생기에 붙으면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욕과 자신이 생기고 운도 왕성해집니다. 따라서 기운이 왕성해지면 의욕이 욕심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목의 기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길성은 생활, 자신, 의욕, 승진, 타계, 기분, 용기, 박력, 시작 이런 길성을 갖고 있고요. 흉성으로는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천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의는 정위궁으로서 진궁에 속합니다. 벼로는 계문신장을 의미하고 기문을 말합니다. 천의는 부당성화한 일 등 일상의 모든 만사가 중화가 되어 새로운 목표를 찾아 움직이며 갱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궁에 천의가 붙으면 하늘의 은혜를 입어 모든 흉과 액이 물러갑니다. 특히 천의의 해석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는 질병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경우 어느 병원에 가야 병의 치료가 빠르고 시원하게 완치되는지를 판단할 때 천의가 있는 궁의 방향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빠르고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길성으로는 중화, 치료, 음악, 의학, 해소, 사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흉성은 적당히 또는 대충
이런 흉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체는 정위궁의 손궁으로 벼로는 경문입니다. 절체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만물이 성장한 후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과 정지 상태를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일을 도모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 성패지사가 빈번한 시기이기도 하며 일신상으로 건강이 훼손당하거나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가령 절체가 팔문 가운데 사문과 동궁하고 경과 기와 겹칠 경우이거나 흥국수인 5와 7과 9의 삼살 회동을 당하면 사망을 하거나 최소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길성으로는 변동, 결정, 판결, 구별, 전환, 막다른 고비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고요. 흉성으로는 해부, 수술, 사망, 상처, 실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혼은 정위궁의 이궁을 말합니다. 별호는 두문을 상징하며 유혼은 이궁에 속하고 여름철 화염이 충만한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사람도 의욕과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들면서 변화와 변동으로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쇠퇴기에는 허용과 낭비로 세월을 보내지만 왕성한 시기에는 발전이 있으며 이주, 출행, 원행 등의 길성이 있는 반길 반흉의 운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김은국에서 월궁에 유혼이 붙으면 타궁이 길하여도 변동과 분열에 다사다망한 시기로 해석합니다. 길성은 활동적이며 이주를 하게 되고 출행, 원행, 인기, 분주 이런 뜻의 길성을 갖고 있습니다. 흉성은 허영, 낭비, 분열의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해는 정위궁의 곤궁에 해당합니다. 상문에 속하며 화해는 곤궁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단계는 만물이 움직인 뒤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손해, 질병, 관제, 구설, 중상모략, 화재 등의 애군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물이 완성되기 위해 고통받는 시기이므로 차분하면서도 고요하게 처신을 취하며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기본 지지와도 극을 받아 신약하고 중궁의 편관이 들어 동처나 기본 지지의 생을 받아 세궁을 극하고 육의 삼기와 신살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그 시기에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김은둔갑은 문, 괴, 성, 장을 제각기 추명하는 것이 아니고 흉액을 가진 여러 요소들이 모여 흉을 가중시켜 당하게 됩니다. 길성으로는 예방, 방어의 뜻이 있고 흉성으로는 손재, 횡액, 낭비, 관제, 질병, 사기, 분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덕은 정위궁의 태궁을 말합니다. 경문을 말하고 계절은 가을이며 고난 끝에 만물이 결실을 맺는 단계이고 명칭 그대로 복과 덕을 가져다주는 생기와 더불어 길성이 강한 일품지위에 속합니다. 실직자는 직업이 생기고 재직자는 영전이나 진급이 되며 발전, 융통, 경사, 횡재를 불러들입니다. 복덕은 경문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인간 만사에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길성으로는 횡재, 승진, 융통, 발전, 저축, 인기, 경사, 재물, 행운 그렇습니다. 그러나 흉성으로는 나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명은 정위궁의 건궁에 속합니다. 사문에 속하고 절명은 계절적으로 겨울로 접어들면서 성장을 멈추는 종말의 단계입니다. 사업은 막바지에 부딪혀 문을 닫고 몸이 아픈 환자는 더욱 나빠지며 세상 만사가 앞이 가로막히고
진로가 끊어지는 실의 절망의 단계입니다. 단적인 면을 보면 일주궁이 절망이 붙고 천지반이 극이 되며 기본 지지에 생도 받지 못하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신 사명이나 상문조객이 붙으며 일주궁에 절명이 붙으면 그 시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절명의 길성은 없고요. 흉성만 있습니다. 사망, 종말, 패망, 고립, 불통, 심의, 절망, 횡액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혼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혼은 정의궁의 감궁에 속합니다. 별혼은 휴문입니다. 귀혼은 계절적으로 한겨울에 해당하므로 은둔하고 안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만사에 주저하다가 실기하는 일이 많고 입신 출세를 기획하다 뜻을 얻지 못하며 사업이 망하고 관에게 부딪히며 파직, 유배된 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입산하여 운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문을 만나면 뜻밖의 일대의 전환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귀혼은 안정하는 시기도 되지만 안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하여 이사나 이주, 이장의 기리가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길성으로는 안착의 의미가 있고 흉성으로는 사직, 종말, 은신, 실의, 귀로, 단념, 귀양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의 두 마리의 수탉과 독수리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수탉이 암탉 몇 마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웃과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에게 쫓겨 도망을 쳤습니다. 진 쪽은 멀리 도망가서 으슥한 곳에 숨었지만 이긴 쪽은 집의 높은 담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독수리가 그 수탉을 덮쳐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싸움에 져서 으슥한 곳에 숨었던 수탉이 마음 놓고 암탉들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우화는 교만한 자들을 배척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